이번에는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래요. 강남인데 입주율 10%? 전국 집어삼킨 미입주 대란 공포라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특화된 섹션인 땅집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시행사를 상대로 보낸 공문을 그대로 기사에 붙여넣기를 하면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입주 지정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시행사를 상대로 너무 힘드니까 잔금을 깎아주던가 아니면은 시공사 연대 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던가 해달라 라고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이버에 나온 이제 아파트 거래 가격, 매매 가격이 나온 거 보면 소위 말해 마이너스 피라고 하죠. 분양가보다 더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분양가보다 더 싸게 파는 정도로 호가가 나와 있다라는 그 내용도 캡처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아파트 4채 중 1채가 미입주 상황이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나와서 미입주 대란이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까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금 같은 경우는 많으면 50%, 적으면 20, 30%, 보통 한 3, 40%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돼야 되거든요. 잔금 대출을 하든 아니면 수분양자의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 그 시공사, 시행사에게 잔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시공사 시행사는 현금이 돌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금 경색이 되고 도산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기사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서울 강남 항복판에 있고,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도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가장 좋다는 한강뷰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고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냐 이런 말인데요. 저희가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 호텔 등등등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그 다음에 지방까지 해가지고 수억 원, 경우에 따라서 수십억 원짜리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 나서 계약금만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중도금은 대출, 무이자든 유이자든 어쨌든 대출로 해서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없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간이 돌아왔는데 잔금을 지급을 못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하고서라도 이 분양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도금이 대출이 됐든 본인의 자금으로 됐든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잔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받을 돈 못 받으니까 일반 수분양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해제를 할 수 있냐, 또 해제를 한다고 한다면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해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제와 해지를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해제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계약을 없애는 것, 없앨 제자잖아요. 풀어서 없애는 거고, 해지는 그칠 지자. 그러니까 풀어서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계약에서 계속 돈을 내거나 계속 신문을 구독하거나 우유를 배달받거나 그런 계약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 거는 다 그대로 있는 걸로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해지인데,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분양 계약은 해제의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해지가 되는 거는 앞으로 돈 안 내겠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 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제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자유롭게 계약을 딱 체결했다고 한다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의 내용대로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 냈고 중도금 대출로 했으면 잔금은 언제까지 내라 이거 하는 거는 약속이 되는 거니까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건데,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게 해제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를 보면, 일단 가장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그 배액 배상이죠. 계약금을 이제 줬다고 한다면, 아니면 계약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계약금 낸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금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상식적으로 아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근데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뭐냐? 말 그대로 약정을 이제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위약금인데, 그 위약금을 포기만 하면은 그냥 계약을 이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게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주고 받았으면 그 계약금은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특수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또 분양계약도 일반 표준 분양계약에 따랐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내가 냈으면 그 계약금 포기하기만 하면 위약금이니까 포기하기만 하면은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거고, 계약금 받은 쪽은 그 계약금에 받은 돈 토해내고 추가로 줘야 되는 거니까 배액 배상해서 계약을 없앤 걸로 할 수 있다 이건데요. 지금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일단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라면 사실 계약금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중도금까지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대출이 됐든 어찌 됐든 중도금까지 들어간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이 배액배상 위약금으로 위약금 추정 조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들어가면 내가 계약금 냈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계약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해지할 수 없냐? 중도금이 들어가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합의하면 됩니다. 이걸 합의 해제라고 하는데요. 합의 해제는 뭐 이제 해제권 행사가 아니고 별도의 계약이다 뭐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긴 한데, 이걸 떠나서 어쨌든 양쪽 시행사와 뭐 시공사와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중도금까지 나갔지만 이렇게 해제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뭐 계약금은 저쪽에서 몰취하는 걸로 하고 중도금은 뭐 대출은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합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사나 시공사도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은행 이제 고자산성, 현금성 이제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비율 같은 게 이제 점점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공사도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면 합의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약정 해제권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약정 해제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계약의 일방이 권리로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해제 권한인데, 그게 약속이 돼 있으면 그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약정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보면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수분양자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입주 예정 기일까지 이제 입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보통 뭐 표준계약서 비슷하게 쓰는 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2달 또는 3달 내로 입주가 되지 않으면 그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약정 해제권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준공 예정일, 뭐 입주 예정일, 입주 지정일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잔금을 내기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상가든 뭐 오피스텔든 입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근데 이 계약서에는 2달이 지나도록 입주하게 못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12월 1일이 될 때까지 내가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잔금 낼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도인, 시공사, 시행사가 이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러면은 시공사, 시행사들이 그러면 2달, 3달 해가지고 해제 못하게 하려고 빨리빨리 하지 않냐 하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2달 이상 이제 지나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면 준공을 날림으로 하는 겁니다. 준공검사 사용 승인도 안 받고요. 그리고 뭐 지하 같은 경우도 물도 막 쌓여 있고, 막 주차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정상적인 마감도 안 돼 있는데 일단 약정 해제권 발동 그 조건을 발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입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주 예정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언제까지 입주하세요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은 잔금 이제 우리가 위약금 처리하고 이제 지연이자 물개할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입주 예정일로부터 2달, 3달이 지났는지, 입주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고, 또 입주가 가능한지가 애매하다 그러면 사실 재판부에서 많이 조정을 붙여가지고요, 계약금 정도 포기하고 중도금 이제 시행사가 가져가고 이제 끝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약금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해제권들,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에 나온 거죠. 상대방이 뭔가 이행 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이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법정 해제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도 시공사, 시행사가 뭔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분쟁이 벌어지는 게, 상가 같은 경우는 설계도나 아니면 이제 뭐 카탈로그 같은 거 보면은 앞에 막힌 것도 없이 딱 사람들이 많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이게 지금 다 지어진 걸 보니까 내 앞에 기둥이 뭐 크게 있다. 내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이제 막 돌아서 가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다. 아니면 내 가게 안에 막 기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기둥 주위나 그 뒤에 있는 공간을 쓰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분양을 했을 때 분양 계획서에 나온 내용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행지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한 달입니다. 시정하라고 내용 증명 보내고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계약 해지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 계약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우회적으로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약금 추정, 계약금 있을 때 계약금 포기하고 이제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의 해제하는 것도 있고요. 약정 해제권 행사하는 것도 있고, 법정 해제권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제 이제 요건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지나고 이제 잔금 낼 때 됐으니까 어떡하냐, 이거 다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포기하시지 말고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면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